정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창고 옆 작은 방, 그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손등엔 검버섯이 가득합니다. 이 손으로 김치를 담았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지고 여름엔 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제 명의로 해놓을게요. 세금 때문에요. 소연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믿었으니까요. 지금 이 집은 소연의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창고 옆 방에서 삽니다. 월세도 없지만 권리도 없습니다. 엄마, 오늘 파티 있어요? 손님들 많이 오니까 조용히 계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후 3시 아파트 거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소연의 파티였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과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모여듭니다. 웃음소리가 크고 향수 냄새가 진합니다. 순자는 부엌 구석에 서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잡채 좀 더 담아주세요. 소연이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밉니다.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던집니다. 순자는 대답 없이 움직입니다. 손이 익숙하게 접시를 꺼내고 잡채를 담습니다. 당면이 반들거립니다.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파트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산 찻집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자수성가시네요. 멋있어요.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접시를 든 손이 조금 떨립니다. 그녀는 말없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 접시를 놓는데 손녀 지우가 다가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저렇게 말해요? 작은 목소리입니다. 지우의 눈이 흔들립니다. 이 집 할머니가 사신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쉬, 그냥 두자. 왜요? 어른 일은 복잡하단다. 순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때 거실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저기 부엌에 계신 분은 어머니세요? 공기가 잠깐 멈춥니다. 순자는 손을 씻다 말고 귀를 기울입니다. 소연이 웃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입니다. 아, 그냥 오래 도와주신 분이에요. 가족처럼 지내죠. 사람들이 웃습니다. 가벼운 웃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친절하시네요. 순자는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물소리가 멈춥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가족처럼이라고? 그녀는 앞치마를 벗습니다. 천천히 벗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부엌 의자에 앉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파티는 밤 9시까지 계속됩니다. 순자는 계속 부엌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휴, 진짜 힘들다. 순자가 거실로 나옵니다.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줍습니다. 엄마, 괜찮았어요? 소연이 묻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습니다. 그냥 묻는 것뿐입니다. 응,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손님들 반응 좋았어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냅킨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청소하면 돼요. 소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섭니다. 넓은 거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없습니다. 지우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잠옷 차림입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 할머니 눈이 슬퍼요. 순자는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할머니는 괜찮단다.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작은 팔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고 옆방 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이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일어납니다. 서랍을 엽니다. 거기엔 오래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집문서 사본, 통장 내역, 세금 영수증, 그리고 명함 한 장. KBC 사회부 기자 민혁,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파티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납니다. 거실을 청소합니다. 바닥에 붙은 음식물을 닦아냅니다. 무릎을 꿇고 손걸레를 움직입니다. 소연이 나옵니다.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응. 참,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지유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 대신입니다. 소연이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순자는 혼자 남습니다. 오후 3시 지유를 데리러 학교에 갑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 뛰어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근데요, 할머니, 지유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반 친구들이 우리 집 얘기 물어봤어요. SNS에 엄마 파티 사진 올라왔대요. 순자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뭐라고 물어보던? 엄마가 자수성가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집 사신 거라고 했어요. 지유야, 왜요? 사실인데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어른들 일은 복잡해. 내가 나서면 엄마 힘들어져. 지유는 입을 삐죽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사흘 후 순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납니다. 하지만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지유 아침밥을 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지럽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빨개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 소연이 나옵니다. 시계를 봅니다. 엄마, 오늘 지유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응. 결 있어 보이는데요. 괜찮아. 소연은 더 묻지 않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오후 5시 순자는 지유를 데리고 학원에 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앉고 싶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 갑니다. 지유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서 있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갑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돕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습니다. 밤 9시 소연이 집에 들어와 순자의 방문을 엽니다. 엄마, 저녁은요? 순자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에이, 진짜. 그럼 미리 말을 하시든가. 소연은 문을 닫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억지로 일어나만 열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유 밥을 해야 합니다. 부엌으로 나갑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순자의 몸이 기울어집니다. 프라이팬이 떨어집니다. 쾅 소리가 납니다. 할머니! 지유가 비명을 지릅니다. 소연이 뛰어나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순자를 봅니다. 엄마! 소연이 순자를 흔듭니다. 순자는 눈을 뜹니다. 희미하게 뜹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119 불러야 해요. 지유가 울먹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일어나려 합니다. 소연이 부축합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돼.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방 안 그녀는 침대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 명함이 보입니다. KBC 사회부 기자 민혁 한참을 보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입니다. 순자는 입을 엽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사흘 동안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유가 문 앞에서 말합니다. 할머니, 죽 끓였어요. 드세요. 지유는 죽그릇을 놓고 갑니다. 순자는 한참 후에 식은 죽을 다 먹습니다. 넷째 날 아침 열이 조금 내려 서랍 속 명함을 꺼내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민혁 기자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20년 전에 남부시장 무료 급식소에서 밥 주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전화 넘어가 길게 침묵합니다. 아주머니, 그때 그 아주머니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세상에. 어떻게 제 번호를... 명함 갖고 있었어요. 그때 주신 거요. 민혁이 한참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찾아뵐게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꼭 가야 해요. 주소 알려주세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엽니다. 30 중반의 남자가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20년 동안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름도 몰랐고, 그 급식소도 없어졌고, 괜찮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민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주머니,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집을 잃었어요. 전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듣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원망하다 집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랑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만 드셨어요. 배가 고파서 급식소에 갔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얘야, 밥 먹고 힘내라. 너는 잘 될 애야. 그러시면서 반찬을 더 담아주셨어요. 순자는 기억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전 매일 갔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공부는 잘하냐고, 학교는 재밌냐고 물어보셨어요. 민혁이 눈물을 닦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험 잘 봤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우시면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돈 봉투를 주셨어요. 그랬나? 민혁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20년 된 봉투입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봉투를 봅니다. 자기 글씨가 보입니다. 민혁아, 힘내라. 그 뒤로 전 정신 차렸어요. 공부에 매달렸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기자가 됐어요. 민혁이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여기 있는 건 아주머니 때문이에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그냥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제 인생을 구하셨어요. 민혁은 눈물을 닦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순자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합니다. 집 이야기를, 딸 이야기를, 파티 이야기를 모두 말합니다. 민혁은 조용히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아주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응. 증거가 있으세요? 순자는 서류들을 꺼냅니다. 집문서 사본, 통장 내역, 세금 영수증, 민혁이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네요. 아주머니가 집을 사신 게 확실해요. 그래. 민혁은 잠시 생각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기사를 쓰겠습니다. 기사요? 네, 이런 일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부모님이 집 사주고 나중에 쫓겨나는 경우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근데 딸이 곤란해지잖아. 민혁이 순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진짜 딸을 위하는 건가요? 응? 거짓 속에서 사는 게 딸을 위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게 딸을 위하는 건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민혁이 말을 잇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사업 실패하고도 계속 거짓말하셨어요. 괜찮다고, 곧 나아진다고. 근데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비로소 깨달으셨어요. 민혁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아주머니,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짓 위에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그럼 더 큰 상처가 돼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라리 지금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게 딸을 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비칩니다. 알겠어요. 기사 써주세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이번엔 제가 아주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민혁은 노트를 꺼냅니다.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대답합니다. 2시간 후 민혁이 일어납니다. 아주머니, 기사 나가기 전에 꼭 먼저 보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꼭 행복하세요. 아주머니는 자격이 있어요. 너도 잘 살아라. 네. 아주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민혁이 나갑니다. 순자는 문을 닫고 거실에 섭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누가 왔다 갔어요? 응. 옛날에 할머니가 도와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일주일 후 민혁이 전화합니다. 아주머니, 기사 완성됐어요. 파일 보내드릴게요. 순자는 지우에게 부탁합니다. 지우야. 이거 좀 열어줄래? 지우가 스마트폰을 조작합니다. 화면에 기사가 뜹니다. 성공 신화의 그림자, 자수성가 뒤에 숨겨진 노모의 희생. 순자는 천천히 읽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썼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만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얘기예요? 응. 엄마가 보면 어떡해요? 순자는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야. 진실을 알아야 엄마가 변할 수 있어. 그럴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딸아. 이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녀는 깊게 숨을 쉽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소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회사 상사입니다. 한 이사님,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네. 무슨? 소연은 포털 사이트를 엽니다.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자기 이름이 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기사를 클릭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뭐야?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한 이사님, 일단 출근하지 마시고 대기하세요. 이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던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순자가 방에서 나옵니다. 소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엄마가 이걸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분노로 떨립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 이게 진실이에요? 엄마가 저를 망쳐놓고? 소연이 소리칩니다. 전 엄마 위해서 이 집 명예해준 거예요. 세금 아끼려고. 그건 내 변명이야. 변명.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집 하나 사준 게 뭐가 대수예요? 전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 힘으로? 누구 돈으로 대학 갔는데? 소연은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립니다. 그건 부모 의무잖아요. 의무는 있는데 감사는 없구나. 감사. 엄마가 뭘 바라고 그걸 하셨어요? 전 엄마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순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않습니다. 한소연 이사, 허위 경력 및 부적절한 행위로 즉시 해고. 오후 2시 소연의 SNS가 난리입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립니다. 이런 인간이 대표 행세를 했다니. 부모 은혜를 모르는 쓰레기. 소연은 핸드폰을 보며 울먹입니다. 하지만 순자를 원망하는 눈빛입니다. 엄마 때문에. 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짐을 쌉니다. 전 나갈 거예요.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어요. 순자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 나가. 지우는 데리고 갈 거예요. 제 딸이니까요. 지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저는 안 가요. 뭐? 저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 키운 건데? 할머니가 엄마 키웠잖아요. 근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뭐 해줬어요? 소연은 말문이 막힙니다. 소연은 짐을 들고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가 돌아올까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아. 사흘 후 순자는 등기소에 갑니다. 서류를 작성합니다. 집 명의를 바꿉니다. 지유 앞으로 공증인이 묻습니다. 손녀분 아직 미성년자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아이는 제대로 알아요. 무엇이 소중한지. 서류가 완성됩니다. 순자는 서류를 지유에게 건넵니다. 지유야.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지유가 눈을 크게 뜹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내 엄마 위에 산 집이었어. 근데 엄마는 할머니를 잊었어. 너는 잊지 마. 지유가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한 달 후 지유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요. 제 할머니처럼요. 지유는 또박또박 말합니다.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일하셨어요. 딸을 위해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딸은 할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할머니는 저한테 집을 주셨어요. 전 이 집을 잘 지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박수가 터집니다. 지유는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그날 저녁 지유는 할머니께 상장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순자는 손녀를 안습니다. 우리 지유, 잘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응. 아주 잘하고 있어. 석 달 후 소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월세가 밀렸어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삭제합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지유가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는 게 항상 답은 아니야. 때론 스스로 깨달아야 해. 엄마가 깨달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엄마 몫이야. 1년 후 민혁 기자가 찾아옵니다. 후속 기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따님은요? 순자는 잠깐 말을 멈춥니다. 연락이 없네. 아마 아직도 원망하고 있겠지.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프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게 딸을 위한 옳은 결정이었으니까. 민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녀분은 어떠세요? 순자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잘 크고 있어. 착하고 지혜로워. 지유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민혁을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지유야, 학교 잘 다니고 있구나. 네. 저 반에서 회장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세요. 민혁은 두 사람을 사진 찍습니다. 행복한 얼굴입니다. 어느 저녁 순자는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입니다. 지유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너를 보고 있어. 왜요? 할머니 희망이니까. 지유가 웃습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소연아, 넌 아직도 모를 거야.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듭니다. 존엄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잊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많은 세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